자, 올캠핑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텐트에서 그 원단의 색상들을 많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시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색은 어떤 물체의 빛이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 것을 반사된 것을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물체를 본다라는 것은 그 물체가 빛을 반사해서 그걸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한 작용이 더 있어요. 색깔을 반사하는 게 아니고요. 색깔을 흡수한 다음에 반사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고 태양이 우리가 이제 딱 사과에 딱 이렇게 빛을 비췄어요. 빛을 딱 비췄더니 자, 우리는 지금 빨간색으로 여러분은 사과가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면 생명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태양빛은 무슨 색일까요? 태양빛은 무슨 색이지 진짜? 해는 노란색이야. 해는 노란색이야. 해가 보통 사람들이 해를 표시하라고 하면 해는 노란색이죠. 왜? 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은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6천에서 칼빈이라고 그러죠?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안 배웠어요? 아, 나 이분들 진짜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야, 이 얘기하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뭐야?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별의 색깔을 보고 이 별의 온도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었어요. 보통 태양빛은 노란색, 3500 칼빈에서 뭐 4000 칼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흰색, 화이트. 화이트는 보통 6000 칼빈, 뭐 이렇게 5500에서 6000 칼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황색, 무슨 주광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온도가 뭐 8000 켈빈 가요. 8000. 그럼 얘는 막 보라색, 보라색. 얘는 화이트, 흰색. 얘는 노란색. 자, 온도가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색 온도는 떨어지고 갈수록 색 온도 높아지고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별의 색깔을 보고 별의 온도를 예측하는 배웠을 거예요. 천체 시간, 천체 지구 뭐 배웠나 안 배웠나 나만 배웠나? 우리가 이 사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 태양빛에 반사된 거를 본다고 했는데 그 전에 태양빛에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한 색깔만 보내는 거예요. 원래 얘는 이 사과에는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는데 이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빼고 죄다 흡수를 해서 그래요. 이 흡수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태양빛은 무슨 색일까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태양빛이 눈에 보여요? 귀신이야? 태양빛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프리즘 배웠어요. 프리즘. 태양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프리즘이라는 걸 딱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프리즘 딱 갖다 대는 순간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보여. 맞죠?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딱 갈라지면서 프리즘에서 갈라지면서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가 뭐예요? 공기 중에 뭐 수분이나 뭐 이런 뭐 물에 뭐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프리즘의 역할로 색이 딱 해서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무지갯빛 갈라진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가시광선이라고.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광선이다. 사람은 이 7가지 색밖에 못 봐요. 사람은. 근데 그 아래로 이제 가보자. 그 위로 가야 되나? 그 위로 가면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IR. 적외선의 영역이에요. 적외선 보이는 분. 적외선이 보이는 분. 이 병원 가봐요. 적외선 보이면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자외선. UV. 자외선. 인간을 죽이는. 그죠? 건물을 노후화시키고 인간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광선이죠. UV. 그 밑에는 적외선. 밤에 CCTV 빨간색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 그죠? 우리는 안 보여요. 빛이. 자,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적외선 영역이 있고 UV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 태양빛 안에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미물이에요. 한낱. 자연에서 인간은 진짜 별거 아니죠. 이 태양빛에서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7가지 가시광선 요만큼밖에 안 돼요. 태양빛에는 자, 적외선 IR이 있죠? 레이더. 레이더 알죠? 뭔지? 레이더 주파수. 이만큼이 레이더의 영역이에요. 굉장히 넓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한낱 7가지 색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적외선이 이만큼이야. 레이더의 영역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FM 라디오 97.5, 95.7. 자, FM 라디오 주파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TV 주파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숏 웨이브. 그 다음에 AM.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건 배웠어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저 기억나요. FM은 주파수가 짧다. 주파수의 간격이 진폭이 짧아요. 짧아요. 근데 AM은 길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주파수가 짧으면 여기에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음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많은 정보를. 근데 AM 라디오는 정보를 1초 안에 95.7 곱하기 1메가면 얼마지? 곱하기 1000 해야 되나? 만을 해야 되나? 헷갈리네. 그것까지 몰라요. 문과라. 이만큼 떨어야 돼요. 근데 AM은 그만큼 안 떨어요. 덜 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1초 안에 얘는 이만큼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 1초 안에 얘는 이만큼의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그럼 정보는 FM이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단점은 얘는 멀리 못 가요. 얘는 정보를 조금 담지만 멀리 가요. 그래서 라디오를 어떤 주파수는 막 가끔 막 예전에는 막 진짜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 잡힌다고 막 그랬고 막 중국에서 방송하는 것도 잡혀요. AM은 멀리 가니까 대신에 음질은 좋지가 않아. 근데 FM은 멀리 가지 않는 대신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게 뭐의 원리예요? 와이파이, 핸드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LTE, 뭐 요즘에 5G, 4G 이게 그거예요. 주파수가 많이 떨면 많이 떨수록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에 멀리 못 간다. 그래서 4G에서 5G로 가고 지금 중국은 이제 6G를 만든다고 하는데 6G를 깔려면 여기서 넘어갈 때는 몇 배 많은 기지국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더 빨라지는 만큼 많은 정보를 빨리 쓰는 만큼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기지국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거.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이해를 했죠. 그러면 자 이제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면 이제 UV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외선이죠. 우리가 자외선은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를 파괴하죠. 건물에 닿았을 때 건물을 파괴하죠. 뭐 옥상 방수액은 별개로 가고 아까 그 산토리니처럼 지붕을 파랗게 칠하고 흰색으로 칠한 이유가 이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건물을 낡게 하고 자동차 색깔을 간판을 변화 아까 뭐 책 전시해 놓은 것처럼 알라딘 서적 강남점이에요. 알라딘 서적 강남점에 가면은 요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이 책들을 보면 전부 다 푸르스름하고 흰색 톤이에요. 전부 다 푸르스름해요. 이 책이 처음부터 출판했을 때부터 푸르스름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일반 책들이었어요. 컬러풀한 책이었는데 햇빛에 의해서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책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어요. 이유는 자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외선 알아봅시다. 이 자외선은 인간이 가장 피부를 노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인데 왜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인간의 피부가 노화가 될까? 왜 그럴까요? 모든 빛, 우리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모든 빛은 파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파수, 파장, 이 떨림.
아까 UV의 영역 그 더 가면 뭐 있죠? X선의 영역. X선이 뭐예요? 우리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방사선에 노출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X선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 퀴리 부인, 우리 X선을 발견했던 퀴리 부인이 뭘로 죽었죠? 백혈병으로 죽었죠. 이 X선의 부작용,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밑에 감마선. 감마선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이 X선이나 감마선으로 소독하는 경우 많아요. 병원 기구 같은 거 X선이나 감마선으로 소독해요. UV보다 더. 야, 우리 UV는 어디서 써요? 우리 칫솔 살균기 많이 쓰죠. 물 속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전등 담가 놔가지고 물속 정화시키고 물속 소독하는 거 뭐예요? UV 살균기. 칫솔 살균기. 뭔지 아시죠? 또 뭐 있어요? 요즘에 도마 살균기 많이 쓰죠. 저도. 자, 그거 살균하는 게 뭐예요? UV. UV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뭔가를 파괴하고 죽인다고 했어요. 이 UV. 그 원리는 뭘까요? 자, 요 파장에 있어요. 파장. 파장이 짧아요. 아까 라디오파는 뭐라고 했죠? 장파라고 했어요. 파장이 길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라디오파 AM 다음에 FM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요만큼 조금밖에 없어요.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파장이 더 짧아져요. 극초단파 뭐 쭉 내려가다가 X선. 이 X선은 이제 사람도 뚫고 지나가. UV는 그냥 사람 딱 얼굴에 닿으면 피부만 망가뜨렸는데 X선은 뼛속까지 지나가 그냥 아예 죽이는 거야 그냥. 감마선은 아주 끝나 그냥 아주 딱. 이게 파장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거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다는 건 아까 무슨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 야, 마이크로웨이브만 써도 그죠? 전자레인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전자레인지의 효과를 낼 수가 뜨겁게 할 수가 있는데 야, UV 가고 X선 가고 감마선 가면 얼마나 짧아져요.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더 짧아지죠. 극초단파보다 더 짧아지죠, 파장이. 그러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는 즉 우리를 노화시키고 죽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텐트를 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색 텐트를 쳐요. 검은색 텐트는 유난히 다른 색깔들보다 빛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자, 우리가 어떤 텐트를 쳤을 때 그 텐트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 노후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UV, X선, 감마선. 물론 태양에는 X선과 감마선이 미량이죠. X선하고 감마선이 많으면 우리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오존층이 이거를 X선과 감마선을 걸러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옛날에 뭐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뭐 어쩌 지구가 멸망하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단 X선, 감마선은 우리 지구 대기에서 걸러줘요. 필터를 해줘요. 근데 UV는 들어와요. 적외선 뭐 다 들어오죠. 적외선. 아, 라디오파 이거는 내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지구의 여기에서 어디서 전리층인가 거기까지는 못 벗어난다고 해서 라디오파는 지구를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했는데 맞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짧은 파장일수록 에너지가 높고 텐트의 색이 변하는 이유는 이 텐트에다가 염색해 놓은 이 염색이 이 UV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수명을 잃어요. 색이 그래서 바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알라딘 책방의 모든 책들이 다 푸르스름하게 변한 이유는 UV. 근데 왜 파랗게 보일까? 이제 왜 파랗게 보일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까 태양에 포함된 이 수많은 가시광선과 UV와 감마선, X선 뭐 쭉 이 빛을 통해서 왔는데 얘가 다 흡수를 해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다 흡수를 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과는 지금 무슨 색을 흡수했을까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 7가지 색깔 중에 이 사과는 무슨 색을 흡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색을 반사를 했을까요? 이건 초등학생 수준이잖아.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주황색 흡수, 노란색 흡수, 초록색 흡수, 파란색 흡수, 남색 흡수, 보라색 흡수. 그리고 빨간색만 우리 눈에 보내주면 우리 눈은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원추세포를 통해서 우리 스캐너가 뇌가 짜잔, 요거 빨간색 뇌에 딱 보내줘서 우리는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또 나한테 우겨요. 블랙은 좋다. 블랙은 네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아직도 우기시는 분이 계세요. 블랙은 좋은 색깔이다. 아니요, 블랙은 나쁜 색깔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빨간색으로 하는 건 쉽게 설명했죠. 햇빛이 들어오면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해요. 햇빛이 들어오면 다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를 해요. 자, 흰색, 검은색은 다 흡수해요. 모두 반사해요. 자, 근데 아까 타프 얘기를 했어요. 흰색 타프가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 확실히 흰색 타프가 흰색 타프를 만져봤을 때는 검은색 타프보다 흰색 타프가 덜 뜨겁다. 햇빛에 났을 때. 왜? 모두 반사. 야, 빛을 반사한 거지 열을 반사한 건 아니잖아. 아니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빛은 파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은 파장을 갖고 있어요. 이 파장은 곧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곧 열이에요. 열이 돼요. 열도 돼요. 열도 되고 복사 에너지도 있지만 자, 에너지가 높다. 에너지가 높다. 자, 이제 사과 제가 왜 산토리니의 지붕이 파란색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고 파란색은 흡수를 한다고 했어요.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6가지 색깔을 전부 흡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파장이 짧은 파란색을 흡수를 하잖아요. 사과가 파란색을 흡수하잖아요. 즉 높은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빨주, 노초, 파, 남, 보까지 가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UV. UV도 흡수를 해요. 뭐 X선은 뭐 얼마 있겠어요? 감마선 다 흡수해요. 빨간색은. 그죠? 그래서 빨간색, 그러니까 이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빨간색은 빨간색 10%만 빼고 나머지 90%를 빨간색 10%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 90%를 흡수를 해요. 그런데 흰색은 흡수하는 게 없어요. 가시광선 100% 반사예요. 흰색은 가시광선 100% 반사예요. 즉 어느 쪽에서도 낮은 에너지든 높은 에너지든 얘가 흡수한 게 없어요. 다 반사예요. 블랙은 높은 에너지든 낮은 에너지든 죄다 흡수해요. 죄다 흡수해요. 블랙이 제일 뜨거워질 수 있고요. 블랙이 수명이 제일 빨리 닳아요. 그런데 아까 그 알라딘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책이 죄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 산토리니 마을의 지붕을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 자, 빨간색에 있어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을 흡수하고 파란색을 방출을 하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즉 높은 에너지를 다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높은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해버려요. 지가 먹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얘를 느끼려면 파란색을 흡수를 해줘야지 우리가 빨간색으로 느끼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반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수된 게 중요한 거예요. 파란색을 흡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파란색을 흡수해야 된다. 대신에 파란색을 많이 흡수하면 반대로 빨간색은 점점 죽어가겠죠.
대효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점점 흡수율 반사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바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빨간색만 더 다른 색보다 빨리 바라는 거예요.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빨리 바라고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빨간색이 더 빨리 바래요. 빨간색은 얘만 계속 흡수를 하다 보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모든 색상들 중에 유일하게 빨간색이 잘 빠진다. 그래서 빨간색이 빠지니까 색을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색이 컬러풀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빨간색은 죄다 날아가가지고 파란색만 남는 거예요. 얘도 처음에는 분홍색이 아니었을 거예요.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빨간색이 빠지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색이 빠지니까 분홍색으로 바뀐 거고, 전부 다 이렇게 색이 빠져가지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옥상을 이렇게 흰색, 파란색 설치해, 흰색으로 죄다 설치하고, 흰색만 하면 너무 눈부시잖아. 파란색도 설치해. 그러니까 우리를 멍들게 하는, 우리는 죽이는 나쁜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단파장,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든 광선이든 이거를 죄다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어차피 집을 노란색으로 칠하던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하던 빨간색으로 칠하던 어차피 이 지붕은 나중에 흰색이나 파란색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칠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느끼는 건 빨간색을 다 흡수하고 파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을 느끼는 거니까 파란색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죠? 이 높은 에너지의 파장의 광선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켰다는 거예요. 독화살이 나한테 오는데 야 반사 이거예요. 빨간색은 독화살이 날라오면 내가 다 맞아. 그러니까 일찍 죽어. 근데 흰색, 파란색은 독화살을 다 반사시켜. 튕겨내. 그러니까 안 죽고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햇빛에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도어 용품 같은 경우에 집 바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태양 광선으로부터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가 가시광선 안에 있는 7개의 무지개 색깔뿐만 아니고 뭐 UV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광선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이 과정 중에 노화를 해요. 퇴화, 열화가 되는 거죠. 낡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빨간색이 불리하다. 그래서 빨간색 텐트 타프 제일 위험해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 블랙.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일단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가장 위험한 색깔, 가장 노화가 빨리 가고 가장 빨리 발할 수 있는 색상은 검은색이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갑니다. 보라색 텐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텐트 색깔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뭐 몇십 년, 80년대, 70년대, 60년대 텐트 색깔을 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란 색깔, 그 다음에 녹색깔, 그 다음에 보라 색깔 텐트가 나왔던 원색 계열의 텐트가. 그래서 우리 텐트를 만드시는 선배님들은 항상 그러시죠. 그래서 항상 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텐트를 만들 때는 원색으로 만드는 게 좋다. 레드를 피해라. 원색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래 오래 간다. 컴플레인이 적게 걸린다. 근데 그거를 깨고 블랙으로 만든 게 이제 그래도 아니 이쁘긴 이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색이 좀 더 잘 빠지다 보니까 조금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속상하죠.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죠. 그러면은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교과서대로 가면은 무슨 색이 좋을까? 근데 야 이거 너무 파란색, 보라색 뭐 이런 색들은 너무 식상하지 않느냐. 식상하지 않느냐 해서 했을 때 이제 무채색인 거죠. 무채색의 밝은 그레이 톤으로 회색빛으로 만들면 우리가 뭐 짧은 파장이든 긴 파장이든 높은 에너지든 낮은 에너지든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실버 코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호했던 이유가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선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버 코팅은 좀 저렴한 코팅 중에 하나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반사율을 높이니까. 근데 그거를 반대로 자 보세요. 자, 블랙이 나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자꾸 그거를 블랙으로 코팅을 하면, 색깔을 염색을 블랙으로 하고 블랙으로 블랙 코팅을 안에다 먹이면, 자, 안에 있는, 자, 왜 텐트 탑부를 보면 코팅은 밑에 있죠? 비는 이제 방수에 관여하는 코팅이, 피부 코팅이 밑에 있는데, 그러면 밑에는 빛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다 난반사돼서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흰색으로 했다. 그러면 튕겨내니까 사람이 그걸 직접 받으니까 밝다고 느껴지는 거고, 흰색판을 놓으면 밝다고 느껴지는 거고, 블랙을 놓으면 빛을 흡수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는 건데, 자, 이 원단의 생명에는 블랙이 좋지 않다. 과연 좋지 않다. 난반사되는 것까지 다 잡아주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두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두운 계열로 가실 수도 있고, 뭐 그죠? 취향 따라 가실 수도 있지만, 제품의 수명에 관여하는 거는 이런 색상, 우리 태양광과 이런 색상의 스펙트럼,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적외선, 뭐 아니면은 뭐 UV선, X선, 감마선,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을 때 빨주노 파란보 중에 뒤로 갈수록 수명은 길다. 앞으로 갈수록 수명이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물이 잘 빠지는 이유, 빨간색 물이 염색이 잘 빠지는 이유, 잘 변하는 이유는 이렇게 색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매하실 때 뭐 한번 고르실 때도 그런 것도 좀 오래 쓰실 제품들은 이런 색상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